Ekotuleam, ekotuleam, kumusumba wama, ekotuleam, kumusumba wama, ekotuleam, ekotuleam fuego, ekotuleam, ekotuleam fuego, ekotuleam, kumusumba wama, ekotuleam, kumusumba wama, ekotuleam. Yesu aletuita, Yesu aletuita, kumusumba wama, Yesu aletuita, kumusumba wama, Yesu aletuita, Yesu aletuita fuego, Yesu aletuita, Yesu aletuita fuego, Yesu aletuita, kumusumba wama, Yesu aletuita, kumusumba wama, Yesu aletuita. Kwenda nabo, kwenda nabo, kwenda na Yesu wama. Kwenda nabo, kwenda nabo, kwenda na Yesu wama. Kwenda na Yesu kuwama. Kwenda nabo, kwenda nabo, kwenda na Yesu kuwama. Kwenda na Yesu kuwama. Kwenda nabo, kwenda nabo, kwenda na Yesu kuwama. Totera, totera, totera wayawe walesa, totera wayawe. Totera wayawe, totera wayawe, totera wayawe walesa. Totera wayawe, totera wayawe, totera wayawe, totera wayawe walesa bamweo. Shanina, shanina, shanina wayawe walesa, shanina wayawe. Shanina wayawe, shanina wayawe, shanina wayawe walesa. Shanina wayawe, shanina wayawe, shanina wayawe, shanina wayawe walesa. Shanina wayawe, 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세포 미션 합창단입니다. 네. 이 합창단의 그 여린 입에서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소름이 돋고요. 예, 무한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네, 진짜 우리말로 찬양을 부르기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더 사랑스럽고 또 은혜가 넘치는데요. 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찬양을 하기에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로 또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그 노고가 또 네. 남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러한 선교사님 뒤에서 또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과 그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분도 모셔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전문 NGO인데요. 아프리카 지역 전문 NGO이신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목사님 김옥 사무총장님과 또 미션 세포 합창단을 이끌고 계시는 김홍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영상 보시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질병과 빈곤으로 소외된 아프리카 주민에게 의료 보건과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김옥 사무총장의 이야기와 세포 미션 합창단을 이끌며 잠비아에서 사역하는 김홍규 선교사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생생하게 들어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네.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저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예, 저렇게 노래 부르려면 몇 년을 연습해야 될까요? 사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 4개월 전부터요. 네. 매일 2시간, 3시간씩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한국 노래는 제가 가르치고요. 네. 영어 노래하고 현지어 찬양은 지휘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처음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합창단을 만들게 됐을까요? 아프리카 쪽에 네. 그 문화 사역을 하기 원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단체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말라위하고 잠비아를 소개를 해드렸고, 네. 잠비아 쪽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소개해드렸죠. 원래 교육 사업을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그 단체가 말라위는 잘 합창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 잠비아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다가 뭐 단체 사정이 있었는지 이제 사역을 이제 못 하겠다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떠안게 되신 거죠, 사실은. 선교사님이 사역의 일부로 이제 초청해서 이제 하게끔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단체가 약속을 했었대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도 하고 뭘 하겠다. 근데 이제 못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선교사님이 그런 아이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한국에 한번 가서 공연을 하자. 이래서 이제 사실은 단기성으로 네. 한 번만 하자 하고선 사실은 하게 된 건데, 네. 지금 하시면서 네. 이제 반응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그 도전도 받고 하니까 음악 학교를 세우시겠다고. 아, 정말요? 예, 네. 일이 좀 커졌습니다. 원래 이게 아닌데. 학교를 그럼 어디다 세우는 건가요? 사실 그 합창단을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네.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섭섭함도 참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세포 합창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울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전부 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의 희망이다, 합창은. 제발 이 합창단을 계속 좀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간식도 먹지 않겠다. 선교사님 말도 잘 듣겠다. 어머.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도저히 아이들의 그 눈물 어린 간청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 혼자서 이것을 이끈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큰 음악 학교가 아니라 조그만한 기독 음악 학교를 세우려고 현지 그 시골 마을에 네. 그쪽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학교에서 음악 시간을 하는 거랑 기독 음악 학교를 하는 건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저희 잠비아에는 음악 수업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업이 있는데 음악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음악을 전혀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이런 그 콩나물 대가리다 그러죠.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지난 여름에 사실 아프리카 미래 재단에서 그런 비전 트립을 하는 다녀오셨죠? 의료 네. 봉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깍두기로 문화팀으로 이렇게 이제 깍두기를 참여를 해서 잠비아를 이렇게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귀를 의심했던 게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동구박 과수원교, 제가 귀를 몇 번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네. 또 노래 소리가 주안한 지으신 모든 세계, 선한 목자 되신 주,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노래에 은혜가 담뿍 담겨가지고 네. 막 너무나 뭐랄까 그냥 천국에 온 것 같은 진짜 그런 기분을 가졌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직접 또 그렇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가사 전달 네.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가르치고요. 네. 아, 그런 그래도 정도입니다. 성교사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노래 잘 하실 것 같아요. 노래는 전혀 못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순회 공연을 한다는 게 저희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충만하고 아이들도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들 또 이것저것에서 공연을 하면서 일단은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공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흘린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 현장들을 돌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 방문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총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어떤 사역이 새로운 사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NGO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NGO라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하고 또 네. 지방자치제 정부 이런 쪽하고 같이 기관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주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뭐 일도 준비하고 하는데 현지 상황이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는 훨씬 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순발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현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사실 좀 커야 이런 것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네. 예. 여기 지금 윤유선 씨만 그 세포 미션 합창단 학교에 못 가신 네. 분이네요. 유일하게 여기 중에서. 예, 우리 셋은 거기 갔다 왔어요. 예.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현지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되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마을이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곳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차가 학교 앞까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딱 그 세포 미션 그 학교는 네. 차를 한참 바깥에다 대고 짐을 적게 가져가래요. 왜냐면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걸어가는 도중에 놀라지 마세요. 조그만 개울 같은 걸 지나야 되는데 지금은 건기라 말라져 있는데 우기 때 거길 지나다가 그 마을 아이들 몇 명을 악어가 잡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예. 마을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얀자비리라는 마을은 네. 푸르다라는 그 뜻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 들어가는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길 다 개천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기 때가 되면 강이 이제 개천들이 범람해서 잠베이지 강 쪽에서 악어들이 올라옵니다. 어머머머머. 그래서 4년 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어떡해. 그곳에서 3명이 물려서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다리가 하나 나아졌고 또 한쪽은 아직도 다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 저희가 교회와 학교와 센터를 짓고 지금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성사님 이렇게 양복 입고 계셔가지고 전혀 그런 곳에서 오셨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요. 정말 또 상상할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아프리카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 이런 음을 처음 불러볼 텐데 아이들의 믿음이 저희는 찬양 부르면서 성장하잖아요. 아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좀 성장을 하나요? 아이들 사실 잠비아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나눔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의 폭들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이제 지역을 위해서 또 잠비아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소스를 좀 줬지만은 네. 지금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그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네. 아프리카 미래재단 그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NGO 단체인가요? 그렇죠. 예. 예. 제 정관에 보면은 아프리카하고 네. 그 북아프리카 쪽의 중동까지를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으로 55개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승인받지 못한 나라까지 하면 존재하는 나라는 56개국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중에 저희가 지금 한 16개 나라의 지부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까지는 아직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 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주로 의료보건하고 교육 그리고 지역개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기도 힘들지만 가서 그곳 상황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데요. 네, 열악하죠. 예. 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프리카가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두 나라가 에티오피아하고 남아공이 이렇게 유엔군에 합류돼서 참전해서 도와줄 정도로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이 급속히 되면서 또 아프리카가 각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사실은 경제가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사실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거의 저개발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나라들이 많고 뭐 최저 생활비도 못 미치는 나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일을 해도 이제 소용이 없고 도로 돌아가고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황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확실하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네. 못 도와주는 경우. 그런데 네. 뭐 질병도 그렇고 가난이라는 빈곤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인 도움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뭐 정답 아닌 정답 그 정도밖에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라도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한 번 도와주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도움이 그래도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나. 그 최근에는 그래도 아프리카 나라들이 서로 이제 스스로 우리가 더 이상 원좀 받지 않겠다. 그래서 2010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 원조총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원조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네. 원조라는 말은 사실 지금은 쓰진 않고 네.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들도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일어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NGO들과 뭐 전 세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아니 근데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언제 잠비아로 보내셨을까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목사님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네.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는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다가 대학원 때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거기에서 풍토병을 왔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고 결국 선교제에 나갈 수 없어서 대학원 졸업 후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50이 거의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설교 중에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눈물로써 사실 성도님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때가 기점이 돼서 결국 2012년 네. 5월 달에 제가 목회하던 농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잠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아, 네. 아니 선교사님 머리만 하얗신 줄 알았더니 전 되게 젊으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막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아직 젊습니다. 네. 머리는 죄송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하얗게 그렇게 세신 거죠? 예,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네. 40대면서부터 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20대인데 흰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정말 너무 멋있으셔서 그러니까요. 흡사 도인 같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구박합니다. 그 무슨 치킨 할아버지.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자녀분들은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제가 6년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네. 7년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큰 상태였죠. 아, 네네. 아이들은 다 네. 큰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 네. 네네. 아유, 하나님 은혜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님? 네. 아프리카에 필요한 게 참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삶을 살아내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쪽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장학금을 줘도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너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나라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다음에 자라서 너희가 받은 것 이상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교육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때 정말 좋은 그 교육이 되고 또 정말 잠비아를 바꾸는 아프리카를 바꾸는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한국에서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는 아프리카 미래재단하고 이게 뭔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더 돕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많이 돕고 싶은데 이제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많이 돕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아지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나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 검진하는 거 한국에 들어오시면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과 매칭이 되거나 또 환경이 되면 프로젝트를 서로 이제 상의해서 기획을 해서 정부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사역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단계가 좀 있어서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 바로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일이 그렇죠. 제일 효과적이라고 네, 보고 있고 네. 저희가 직접 가서 하려면 사실 여러 나라를 다 가야 되고 네. 많은 일들 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나라에 계신 뭐 몇 분의 선교사님들만 후원을 하더라도 네. 또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솔직히 저희가 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에 계시다 보면은 사역하시다 보면 일화가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잊지 못할 뭐 그런 일화가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사실 아프리카 그 상황이 안전핀이 뽑혀진 수리탄과 같아요. 아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번은 저희 이제 친구 집에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입구를 들어가다가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운전. 왜 정찰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앞을 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제 바퀴 바로 앞에 네. 2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 10cm만 더 갔어도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틀 뒤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사실 그 형과 놀이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교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직접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트럭 사이에 끼어서 거의 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어졌고요. 길이 그다음에 안 좋고 차도 예, 안 좋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켜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열악한 환경, 나아지지 않는 일상. 때로는 아프리카의 선교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땅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변화될 땅을 기대합니다. 우리 김옥 사무총장님이랑 같이 저는 한 열흘을 보냈는데요. 예. 무슨 이렇게 쉽게 해서 무슨 상황이나 무슨 트러블이 있어도 전혀 이렇게 뭐랄까 흔들림 없이 아주 유연하게 모든 일을 이렇게 대처하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도 네. 여유가 있으실 수 있구나. 저런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보람된 일도 많으시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에 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속이 타고 네. 화가 나고 그런데 일정이 거의 안 맞을 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도 굉장히 참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잡아도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게 이제 아프리카라는 그쵸. 이제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일화처럼 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기반 시설들이 사실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전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작은 거 하나부터도 사실 불편한 게 이제 선교지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도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네. 많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화내고 뭐 해봤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빨리 해결할 방법부터 찾는 게 예, 그게 상당히 시간에. 이제 그렇죠. 네. 그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하고 지난 우리 그 표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팀 말고 그 팀을 이제 표목사님을 잠비아로 보내드리고 저는 그 빅토리아 폭포로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귀국을 해서 다른 팀을 이끌고 한 40명 이끌고 다시 갔어요. 근데 그 팀이 이제 똑같은 여정을 이제 밟아서 빅토리아 폭포로 갔다가 귀국길에 오르는 길이었는데 그 귀국하는 아침에 네. 예, 선교사님은 잠비아에 계시고 저희는 이제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국경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갔다가 다시 짐바브웨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저희 예상보다. 근데 아침에 10시 반에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11시가 넘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이미 체크 카운트 닫히고 데스크 닫히고 비행기 떠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그 짐바브웨 그 빅토리아 폭포에 살고 계시는 한국인 집사님이 계세요. 여행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40명 가까운 인원이 타야 되는데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이 비행기를 놓치면 귀국길에 비행기가 다 딜레이 되고 캔슬되고 그렇죠. 다시 표를 사야 되고 숙박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돈 계산부터 하는 거죠.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인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돈 계산부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몇 천만 원이 또 그렇겠네요.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우리 저 비행기 못 타면 안 되니까 제발 저 비행기 우리 타야 된다. 공항에 뭐 얘기하든 어떻게 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기장하고 네. 무전을 기장하고 한 두세 번 주고 왔더니 15분 허락했다고 빨리 타야 된다고 그래서 근 38명이었어요. 네. 집사님까지 39명이 15분 20분 만에 체크인하고 체크인해서. 짐을 다 보내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해도 비행기를 어떻게 잡아 탈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저도 8년 지내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요. 아니 그 예. 돈이라는 게 결국 네. 선교지로 가서 후원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돈인데요. 귀한 거죠. 뭐 이 정도는 사실은 그냥 뭐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 네. 사실 뭐 몇 억짜리 프로젝트 진행할 때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변한 경우 있죠. 잠비아 같은 나라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화폐 개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00원이 1원이 된 거예요. 1,000쿼차가 1쿼차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잠비아 수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 운영하는 병원에 네. 센터를 짓고 있었어요. 네. 이제 보건부 돈을 받아서 같이 반반. 그래서 2억 5천, 2억 5천에서 5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1,000쿼차가 1쿼차가 되니까 어머, 어떡해. 이 물가가 확 올라가가지고 네. 저희가 갑자기 2억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저희 재단의 이사님이 또 도와주셔서 그래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했죠. 아, 예. 예. 아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아, 보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보람이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선교학을 안 하고 선교학 하면은 이제 바로 은혜 받고 선교지로 나갈 것 같아서 일부러 도망가려고 선교사님처럼 이제 헌신하고 목회하시다가도 헌신하고 가실 수 있는데 일찍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막 선교사 나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제 이면으로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근데 여기 재단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교도 배우고 있고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많이 도움 받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8년 동안 그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네. 그 모자보건 사업하고 HIV 에이즈 예방 사업하고 네. 또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사업을 한 내용을 갖고 저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그 논문이 지난 10월 달에 사이언스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반응이 지금 정도로 하시잖아요. 네. 이게 그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그럴 일이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반응이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NGO로는 최초로 네. NGO가 하는 사업 내용이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으로 아카데믹하게 증명이 돼서 네. 논문으로 등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교육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교육을 받았을 때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교육이 어떠한 직접적인 큰 영향이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행동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주장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옆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받은 교육이나 조언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네, 그런 네. 내용을 아카데믹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으로 쓴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소식 듣고 나서 그 지난 8년 동안에 저희가 말라위에서 막 있었던 일들, 뭐 고생한 일들,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네. 뭐 차를 샀는데 차가 작물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어머머머. 막 나라의 보건부에 다시 줘야 되고 예. 뭐 별 경우가 다 있었는데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막 주마가산처럼 막 지나가면서 그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셨겠어요. 너무 예. 막 왜 울음이 나는지 서러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고생하게 생각나서 그랬는지 네. 우리 스태프들 현지에서 같이 했던 연구진들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보람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둘 반응이 너무 작았네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두 글자로 지르면 쾌거네요. 쾌거. 아, 네. 그거 뭐 아주 역사적인 일인 거죠. 예. 뭐 저희가 몰라서. 어쨌든 정말 그런 고단한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보람도 주시는데 예. 일단 뭐 마무리를 좀 하자면 예. 앞으로 비전 또 각각 다르실 수도 있고 같은 곳을 보실 수도 있는데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제 했으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는 일들 중에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아프리카에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해드리는 일들을 좀 우연찮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의료봉사를 하면 보통 그 리셉션이라고 그러죠. 환자들이 오면은 이제 증상을 물어보고 온도 체온을 재고 열을 재고 어득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근데 재작년에 한번 남아공에서 선교사님들 대회를 할 때 가서 저희가 그 의료봉사 검진을 하는데 제가 리셉션에서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고 과를 이렇게 정해주는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거의 같은 증상, 같은 쪽에 어떤 불편함, 질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리셉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아니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아픔, 똑같은 질병이 있을까, 똑같은 증상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제가 그 일을 못 하고 아이고, 예. 우리 스태프한테 남겨주고 막 한쪽 가서 막 진정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선교사님들한테 1년에 한두 번 현지에 가서 우리가 검진이라도 해드리면 미리 이제 중한 병도 그렇죠. 발견을 해서 네. 미리 우리 선교사님처럼 막 수술을 미리 해서 회복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일도 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의료선교협회가 있어요. 한국에 이제 한국 의료선교협회가 있는데 그 의료선교협회나 뭐 기독의사분들하고 같이 좀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좀 가서 현지에 가서 검진해드리는 일도 한번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이런 일도 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NGO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사업을 또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에 좀 도움 주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네, 있고요. 네. 또 좋은 선교사님들과 좋은 교회들을 연결해 주는 일들을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맞아요. 선교사님들 이제 지원하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좀 확인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선교사님이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데 선교사님은 선교 잘하는지 사실 교회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네. 일들을 저희 같은 기관이 중간에서 책임지고 네. 교회 후원도 책임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연결해드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느라고 사실은 리포트 같은 거 쓰실 시간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뭐 편지 정도나 쓰시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교회한테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거를 중간자 역할을 좀 하는 일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사실 우리 세포 미션 파이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가장 큰 비전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한 12명에서 20명 정도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회가 됐는다면은 조그만한 기독음악 학교를 지어서 사실 영감 있는 영성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 그리고 교회 찬양 리더들을 배출하는데 좀 힘을 쏟고 싶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 뵈니까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두 분을 통로로 쓰시는 정말 아프리카의 등불 같은 두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애쓰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죄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과 또 그런 기관들을 도움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오늘 두 분이 사역하시는 그 합창단 아이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큰 빛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랑을 흘려 넘치는 보내는 그런 훌륭한 귀한 자녀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